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요, 바로 클레어 키건의 소설 맡겨진 소녀입니다. 책은 정말 얇은데 그 안에 담긴 힘은 어마어마하다고 하죠. 그러니까요, 고작 100페이지 남짓한 이 작은 책이 어떻게 500페이지가 넘는 대하소설보다 더 큰 울림을 줄 수 있는 걸까요?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미스터리입니다. 과연 그 비밀이 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들여다보시죠. 이 책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려면 먼저 이 책이 걸어온 길을 좀 보세요. 이게 그냥 소설 한 권이 아닙니다. 아일랜드 최고 문학상 중 하나를 받았고요. 전 세계를 울렸던 영화 말없는 소녀의 원작이 바로 이 책이죠. 심지어 아일랜드에서는 학생들이 꼭 읽어야 하는 책, 그러니까 필독서라고 합니다. 정말 대단하죠? 자,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? 이 책의 첫인상은요, 뭐랄까, 굉장히 평범하고 어딘가 익숙한 여름 이야기처럼 느껴져요. 이야기는 정말 간단해요. 1980년대 아일랜드 시골을 배경으로 하는데요. 아주 조용하고 또 집에서는 늘 뒷전이었던 한 소녀가 있어요. 이 아이가 여름 동안 잠시 먼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는 거죠. 엄마가 곧 동생을 낳으시거든요.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. 소녀가 원래 살던 집과 새로 맡겨진 집, 이 두 세계의 엄청난 차이 말이에요. 원래 집은요, 늘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 정신없는 곳이었죠. 근데 킨셀라 부부의 집은 어때요? 여유가, 생각할 시간이 흐르는 곳이에요. 한마디로 무관심과 혼돈에서 세심한 관심과 평온함으로 소녀의 세상이 말 그대로 180도 바뀌는 겁니다. 자, 겉으로 보이는 단순한 이야기를 한 겹 벗겨내고 나면 드디어 이 책의 진짜 비밀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. 바로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만이 가진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무기죠. 그게 뭐냐면 바로 말하지 않는 것의 힘이에요. 바로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인데요. 이 작가가 정말 대단한 게 24년 동안 책을 딱 4권 썼대요. 그래서 가디언즈에서는 탄광 속 다이아몬드처럼 희귀하다고까지 표현했죠. 그러니까 많이 쓰는 대신에 한 문장 한 문장을 보석처럼 갈고 닦아서 내놓는 작가인 거예요. 이걸 바로 생략의 미학이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작가가 일부러 모든 걸 다 친절하게 설명해주지 않는 거예요. 오히려 말을 아끼고 비워둠으로써 그 텅 빈 공간에 독자들이 스스로 의미와 감정을 채워 넣게 만드는 거죠. 정말 영리한 방식 아닌가요? 작가 본인도 직접 이렇게 말했어요. 내 작업의 상당 부분은 내 노동의 흔적을 지우는 것이다.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? 글을 쓰고 고치고 또 고치는 그 힘든 과정을 독자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게 오직 이야기의 핵심, 그 맑은 정수만을 남기겠다는 거죠. 맡겨진 소녀에는 바로 이 작가의 철학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 적을수록 좋다는 작가의 철학이 실제 이야기 속에서는 어떻게 구현되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한번 살펴볼까요? 핵심은 바로 모든 것을 아이의 눈을 통해 보여준다는 데 있어요. 이 책에는 아주 중요한 황금률이 하나 있어요. 바로 소녀가 모르는 건 독자도 절대 알 수 없다는 거예요. 정말 철저하게 지키거든요. 보통 소설에 나오는 아이들은 어른들 사정을 다 꿰뚫어보는 좀 조숙한 캐릭터로 그려지기 쉽잖아요. 근데 이 작가는 그런 쉬운 길을 완전히 버린 거죠. 이 원칙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보여주는 정말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. 원래 작가가 초고에는 킨셀라 부부가 밤에 침실에서 소녀를 걱정하는 아주 감동적인 대화 장면을 넣었대요. 그런데 최종본에서는 그 장면을 통째로 드러냈습니다. 왜 그랬을까요? 이유는 단 하나, 소녀가 그 방에 없어서 그 대화를 들을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. 와, 정말 대단한 원칙이죠? 그래서 이 책에서 소녀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은 머리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거예요. 예를 들어 상실감이라는 어려운 감정을 작가가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. 대신 소녀가 우물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거기서 아빠가 떠난 맛, 아빠가 온 적도 없는 맛을 느끼는 거죠. 이런 묘사 덕분에 우리 독자들도 소녀의 감정을 분석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슴으로 직접 느끼게 되는 거예요. 자, 보세요. 아주 단순한 이야기 구조에 모든 걸 덜어낸 문장, 그리고 오직 아이의 시선만 남겼죠. 이 세 가지가 만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. 바로 침묵기, 말없는 순간들이 그 어떤 대사보다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. 이게 바로 이 책이 가진 힘의 진짜 핵이에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킨셀라 아저씨가 길을 가다 그냥 무심코 소녀의 손을 잡아줘요. 그런데 그 순간 소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깨닫죠. 아빠가
단 한 번도 내 손을 잡아준 적이 없구나. 어떤 긴 설명도 필요 없어요. 그저 따뜻한 손 한 번에 소녀가 겪어온 평생의 무관심과 외로움이 그냥 한 문장으로 폭발하는 거예요. 또 이런 장면도 있어요. 소녀는 킨셀라 부부와 지내면서 난생 처음 느껴보는 따뜻함과 안전함을 경험해요. 근데 이상한 건 이 좋은 감정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. 그래서 생각하죠. 여기는 새로운 곳이라서 새로운 말이 필요하다고요. 사랑을 받으면서 소녀의 마음의 세계가 넓어지고 그 세계를 담을 새로운 언어가 필요해진 순간인 거죠. 그리고 침묵에 대한 이 가르침이야말로 이 소설의 핵심을 꿰뚫고 있어요. 킨셀라 아저씨가 소녀에게 조용히 말해주죠. 괜한 말을 해서 많은 걸 잃는 사람이 너무 많단다. 여기서 침묵은 그냥 말이 없는 게 아니에요. 오히려 그 안에 더 깊은 지혜가 있고 때로는 나 자신과 소중한 것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. 자,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던졌던 질문에 답을 할 시간이네요. 어떻게 이 얇은 책이 그토록 거대하게 느껴질 수 있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. 작가가 일부러 만들어 놓은 말 없는 여백들. 그 빈 공간을 바로 우리, 독자들이 각자의 마음속 이야기와 감정들로 빼곡하게 채워넣기 때문이에요. 그래서 이 책은 독자를 만날 때마다 다시 더 크게 완성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. 온 세상이 자기 목소리를 내느라 이렇게 시끄러운데 어쩌면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중요한 이야기들은, 가장 소중한 진실들은 오히려 말해지지 않는 것들 속에, 그 고요한 침묵 속에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?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.